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 과제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과 식이, 요법의 길로 들어가는 여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어느 날 존은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이 자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존은 체중 감량의 첫 번째 단계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꾸준하고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을지 조사했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으면서도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존은 본인의 신체 활동을 늘리고 식단을 균형 잡히게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체계적인 운동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매주 3번씩 조깅을 나가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추가하여 근력을 강화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 이상으로 체력을 기르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식생활의 개선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존은 초가공 식품과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오트밀, 점심으로는 샐러드와 닭가슴살, 저녁으로는 퀴노아와 생선을 선택하는 식이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당 섭취로 배고픔을 달래곤 했습니다.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존은 헬스 전문가와 영양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존에게 물 충분히 마시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등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존은 이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루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가벼운 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체중 감량을 단기적인 목표로 생각하지 않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존은 건강한 체중 감량이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총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성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였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영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맑은 아침, 나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는 한참 후에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아침 조깅을 하고 있었고 햇살은 따스하게 임금을 빛내며 나에게 비춰주고 있었다. 단지 상쾌하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나는 점점 더 열심히 운동한 것 같았다.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약간의 갈증을 느꼈지만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샤워를 했다. 그 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오후 2시쯤 집중력은 바닥나고 내 머리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다 나는 온화인의 섬을 많이 마시기의 중요성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는 내게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몸이 반응하는지를 말해주었다.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 모든 것들이 내가 느끼던 것과 일치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적은 양의 물을 마셨는지 깨달았다.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은 우리의 온도를 조절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폐기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물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이는 곧 전체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였다. 기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물론 개인의 체중, 활동량,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이 정도의 수분 섭취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 사실들 이후 나는 물 마시기의 혜택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다. 하루 동안 조금 더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보기로 했고 의외로 큰 변화가 있었다. 활력이 조금 더 넘쳤고 오후에 찾아오던 무기력함도 많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집중력이 훨씬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내게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시간을 통해 나는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으나 그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려 노력한다고 자주 이야기했다. 이렇게 물 마시기의 중요성과 일일 권장량에 대해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나는 내 몸을 더 사랑하고 건강을 가꾸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았다. 오늘도 나는 또 하나의 물병을 바로 옆에 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수분을 보충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바쁘고도 스트레스로 가득한 도시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영우는 어느새 본인의 마음과 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끼고 있었다. 밤잠을 설치고 일의 성과는 계속 떨어지고 무엇보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며 영우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주말을 맞아 영우는 인터넷에서 스트레스 완화 명상이라고 검색하다가 어느 한 블로그에서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음의 치유를 위해 명상을 떠난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는 영혼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 블로그의 주인공은 명상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회생활 속 끝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압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감과 불안이 채 가시지 않는 날들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친구로부터 들은 명상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명상은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블로그 주인은 기본적인 호흡 명상의 방법을 설명하면서도 자신이 명상을 하면서 겪었던 치유 과정을 생생히 전했다. 바로 그 차분한 호흡과 온전히 현재에 몰입하는 경험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시키고 우울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영우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부좌 자세로 앉아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색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집중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표는 근본적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었지만 그 여정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흥미진진했다. 매일 아침 명상은 일상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시간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얼마 후 영우는 명상의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흡과 현재에 대한 명상이었다면 이제는 자연 속으로 나가 심신을 최대한 이완시키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으로 깊은 사색을 즐기거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명상에 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감사 명상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고 용서 명상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영우는 더 이상 작은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명상은 단지 스트레스 완화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영우는 그렇게 명상의 길을 스스로 닦아가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늘 고민하고 그에 맞춰 여러 가지 습관을 만들어 나가곤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질일수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니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 첫 번째로는 물 마시기다. 물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충분한 물 섭취는 신체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습관이 된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체내 수분이 유지되고 해독 작용이 활발해지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다. 잠은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날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부족한 수면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데 충분한 잠은 내 몸의 재부팅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있다. 운동을 할 때마다 나오는 땀과 열은 내 몸에 쌓인 불필요한 독소를 배출한다.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게 한다. 네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이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을 지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요소의 지속적인 섭취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대사를 돕는다.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인데 이는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생활 속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자주 여행을 떠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정리정돈 습관이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내 마음의 청결함에도 도움이 된다. 쾌적한 환경은 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게 돕는다. 웃고 즐기면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행복과 만족감을 증진시킨다. 오래된 속담에도 있듯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습관들을
매일매일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은 가뿐한 마음과 몸으로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